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 지역 사찰에도 수많은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사찰 안뜰이 색색의 고운 연등으로 들어찼습니다. 저마다의 기원을 꾹꾹 눌러 쓴 하얀 종이들이 바람에 나부끼고 불자와 방문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립니다.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남북관계 해빙기의 흐름에 따라 평화를 기원하는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전국 사찰마다 일제히 올려진 법요식에서는 남북 불교계가 합동으로 만든 남북 공동발언문이 낭독됐습니다.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기를 갈망해온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는 북남 순회 상봉과 모든 번뇌와 아픔이 씻겨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관욕식도 진행됐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할 수 있는 70년간이나 맥혀 있던 것을 참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 때 와가지고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유종 의미를 거두어서 예로부터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며 임진왜란 당시 호국불교의 성지로 불렸던 여수 흥국사. 부처님의 자비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원하는 불심들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등 전남 동부 지역 각 지자체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성별과 생년월일 등을 정리해 지역별 선거인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선거인 명부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명부 열람과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됩니다. 도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내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현직 기자 5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전남 교육에 대한 예비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장서공 전 정교조 위원장과 오인성 전 나주시 교육장, 고석규 전 문재인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 모두 3명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핵심 기반 시설인 전국 U자형 철도망 완성을 위해 남해안철도 조기 완공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에너지자원 축인 동해안벨트와 교통물류축인 서해안벨트, 환경관광축인 DMZ벨트 등 A자형 개발 전략입니다. 전라남도는 여기에 남해안을 포함한 U자형 철도망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보관입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국토축을 U자형으로 연결시키는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인프라가 바로 남해안 철도입니다. 특히 동해안과 서해안 축은 이미 완성됐지만 남해안 축은 지지부진합니다. 남해안 권역은 그러나 국제관광 휴양은 물론 국내 최대 기간산업의 집적지이자 첨단산업 융복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역대 정권은 남해안 썬벨트나 동서통합지대 조성, 최근에는 남해안 광역관광계획을 잇따라 추진해왔습니다. 이 철도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남북한 교류협력 나아가자는 유라시아까지 우리 전남 권역의 자원 또 관광 자원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목포 부산 간 남해안 철도는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이뤄졌고 진주에서 광양은 복선화는 됐지만 전철화가 현재 설계 중입니다. 또 보성 목포 구간은 2020년 일반 철도로 완공 예정이고 역시 일반 철도인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은 4년째 전철화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도는 이 두 사업의 조기 완공과 보성 목포 구간도 전철화로의 사업 변경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처럼 무르익는 남북 평화 분위기가 지지부진한 남해안 철도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광역 무료 환승제가 시행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여수 순천 광양으로 가는 시내버스 이용 시 60분 이내 환승할 경우 1회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며 3개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광역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며 권역 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오는 25일 서울에서 광양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오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수도권 국제물류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광양항을 활용한 물류 비즈니스 영업전략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광양항과 배후단지를 활용한 영업전략을 제안하고 광양항 신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을 하나로 잇는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그리드 사업, 어떤 내용인지 이계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합니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와 다자안보 체제까지 전망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을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을 포함해 몽골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국가 간 전력망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몽골에는 한중일 세 나라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무궁무진하고 러시아에도 수력과 천연가스 등 청정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이들 나라와 전력망을 연결하면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1991년에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도 국경을 넘는 전력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슈퍼그리드가 언급될 만큼 동북아 경제 공동체 번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합니다. 먼저 중국, 몽골과 러시아 사이에 슈퍼그리드를 추진하고 이후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북한이 만약에 또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중국, 몽골과 TF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국내 전력 수급량의 5% 미만인 2 내지 3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국가 간에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동북아 전력망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슈퍼그리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 좌현을 가리고 있던 철제 지지대 70% 이상이 제거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선체 좌현에 붙어있던 33개 지지대 가운데 오늘까지 72%인 24개를 제거했으며 이번 주 안에 제거를 완료해 좌현을 모두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조위는 오는 24일 안전점검이 끝난 선체 내부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미수습자 수습 계획과 정밀조사 상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공공근로사업과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 뒤 재산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대상자 330여 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근무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분야에 따라 주당 15시간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여수시 남면 연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몸길이 4.75m의 보통 크기로 해경 조사 결과 작살 등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를 처음 발견한 선장 김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겨졌습니다. 한편 올해 여수 관내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는 모두 15마리입니다.